181명에 탑승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에 대한 원인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시아나항공 기장이었던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어제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참사 사망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181명 중에서 지금 승무원 2명만 살았고 179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사고 규모가 왜 이렇게 컸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항공기가 착륙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게 거의 전원이 사고 나는 경우가 사실 드문 사고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항공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거의 공중에 떠 있는 속도로 지상에서 지상 지물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폭발이 일으키면서 사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고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좀 추정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조류 충돌. 이것 때문이다라는 언론의 분석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네. 이 조류와 충돌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항공에서의 사고 조사 원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공중에서 엔진이 꺼졌다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엔진이 꺼져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내용은 항공기 결함이나 조류 결함이 아닌 그래도 조종사가 잘 처치해서 내려야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예. 내용적으로는 조종사 원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예. 예. 왜냐하면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원래 이 비행기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제대로 통제를 못했다 이런 걸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점은 조류 충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체 착륙이나 아니면 다른 여건에 따라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파악해서 어느 쪽이 주원인인가로 다시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일단 이 조류 충돌로 시작은 했지만 그 동체 착륙해서 사고 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보니까 엔진 조류 충돌에서 한쪽 엔진이 꺼졌는데 네. 이게 조류 충돌이 있다고 해도 다른 쪽 엔진으로 조종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체 결함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얘기도? 예, 그 얘기가 좀 전에 제가 드린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예. 실제 두 엔진 중에 한 엔진만 있어도 비행기는 안전한 운항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목적지에 간다든지 이런 건 힘들 수도 있지만 착륙하거나 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 엔진만 가져도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되는데 왜 나머지 한 엔진이 잘 살아있는데 예. 그런 사고가 일어났냐를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 그 한 엔진마저 또 고장난 거 아닌가. 우린 조류 충돌이 그 동영상의 우측 엔진에서 약간 불꽃이 보이니까 예. 그쪽 엔진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제 불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엔진 다 조류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니냐. 또는 조류 충돌과 동시에 좌측 엔진도 참 우연찮게 시간이 겹쳐서 좌측 엔진도 같이 결함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엔진이 꼭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참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며칠 내로 예. 그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몇몇 언론 보도 보니까 그 비행기를 이틀 전 똑같은 비행기 탔던 승객이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 이렇게 불안감을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제주항공 측은 정비 다 잘했고 기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그 비행기의 엔진이 좀 이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 데이터들은 만약에 지상에서 시동 건 이후에 지상이나 공중에서 엔진이 꺼지면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 보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보고를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업무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예. 과징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그런 거를 속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또 예. 데이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제주항공이 없고 항공당국에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결함을 잘못 이제 승객이 오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그렇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비행기가 엔진 문제 있더라도 이 착륙 과정에서 좀 속도가 줄었다든지 랜딩 기어가 잘 내려왔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 랜딩 기어까지 안 내려온 이유는 지금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엔진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랜딩 기어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요. 예. 또 엔진에서 우리 자동차의 발전기 연결하듯이 거기에 유압을 발생시키는 그런 유압 펌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예. 그래서 엔진이 정지가 되면 그 펌프도 기능을 정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랜딩 기어나 우리가 고양력 장치를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는 또 나머지 엔진이 살아있다 그러면 또 한 엔진에서도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예.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그리고 두 개다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유압이 거의 제로가 되더라도 전기나 또는 수동에 의해서 랜딩기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돼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비상 선언하고서부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적으로 볼 땐 4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거의 4분이라는 거는 발생해서 활주로 끝 입고 그다음에 활주로 반대쪽 바로 돌고서 비행기가 이제 화재가 일어난 지점까지 되기 때문에 그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종사가 안 내린 건지 낼 시간이 없어서요. 예. 아니면 내렸는데도 작동이 안 되는 건지 그 자체도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왜 작동이 안 되는지 못한 네. 건지 그걸 말씀하시는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정도의 비행 궤적을 그리면 예. 의도적으로 안 했을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보면은 이 엔진이 좀 이상해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될 때 예. 그럼 공항을 몇 바퀴 돌면서 뭐랄까 이 항공유를 다 버리던지 아니면 네. 소진하던지 그래서 이제 동체 착륙했을 때 폭발의 범위를 좀 줄이는 이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에 좀 의문점을 제시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이미 방콕에서부터 5시간 반 이상을 왔기 때문에요. 예. 연료는 30분 정도의 연료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 법정 연료 아마 남았을 건데요. 그러면 이미 소모할 만큼은 연료는 다 소모했기 때문에 더 줄일 내용은 없다고 봐도 되고요. 예. 또 이 기종은 연료를 공중에서 이렇게 덤프하는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만약에 혹시 연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냥 오버웨이트 랜딩, 초과 중량 상태로 그냥 착륙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큰 문제는 이번 사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네. 조류 충돌로 한쪽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예.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조종사가 지금 급박하게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랜딩 기어도 수동으로 아마 안 내려왔든지 조종사가 못 내렸을고 바로 동체 착륙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워낙 조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 어떤 어려운 이 정도 상황이면 예. 실제 한 엔진은 완전히 손상이 되고 예. 나머지 한 엔진 정도도 거의 부분 손상 정도 입었던지 같이 둘 다 고장이 났던지 하는 상황이나 예. 또는 그 항공기 컨트롤 계통 자체가 나빠가지고 예. 긴급하게 돌아오든지 하는 또는 여기에 지금 무전이나 전기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요. 예. 그런 상황까지도 같이 겹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예. 실제 뭐다
지금 이 정도 상황 가서는 하나의 결함만 가지고 파악할 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마 다중결함이 발생되지 음.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이 저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동체 착륙이라는 그렇게 네.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화면을 보면은 동체 착륙하면 속도가 뭐 줄기가 쉽지 않겠죠. 네.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하니까. 예, 근데 활주로가 좀 만약에 굉장히 길었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벽에 부딪혀서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이제 활주로 그거- 길이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실제 비행기 접지 지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활주로가 뭐 5km, 10km가 되더라도 조정이 안 돼서 저쪽 끝부분에 착륙을 했다. 그러면 아. 결국 또 남는 거는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예, 그거 뭐 그렇게 표현하기 그렇고 737 입장에서 2,800m 활주로면 예. 아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제주항공 측이 이 여객기 네. 보잉 737-800 기종 이거를 가동 연령이 좀 기령은 최고령이고 가동 시간은 최장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오래된 비행기를 너무 많이 돌렸다. 최근에 뭐 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래서 정비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예.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문제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항공당국 정비 부분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감독관들도 보고 기록을 항상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인력 배치 문제까지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비행기 기령이 15년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기령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우리 말하는 항공당국에서 경련 항공기 우리가 오래된 항공기에 대해서 또 2중 3중으로 또 항공당국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오래됐기 때문에 사고가 더 난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좀 추정을 좀 해봤는데요. 확보된 블랙박스 2개를 가지고 사고조사위원회가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네. 앞으로 규명돼야 할 점이 뭐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조종사들의 음성 기록을 먼저 듣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파악하고요. 예. 그래서 랜딩기를 의도적으로 안 냈는지 아니면 장비가 나쁜지 파악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비행 기록 장치에 확인하면 작동을 시켰는데 안 된 건지 작동을 안 시킨 건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비행 궤적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그걸 아마 주원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